눈은 영혼의 창이다 말이 있죠. 눈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의외로 정말로 많은 투자자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그의 육감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육감에 의존하는 것은 매번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통할 때가 있었죠. 실제로 사람의 눈빛은 굉장한 효과를 가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이 일론 머스크의 눈빛과 이 일론 머스크의 눈빛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죠. 그 누구도 전남 영광 출생의 일론 머스크에게 투자를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최민식 배우님의 눈빛을 봐도 흐리멍텅한 눈빛과 강렬한 눈빛은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 눈이 영혼뿐 아니라 뇌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은 눈동자가 크면 클수록 더 똑똑할 가능성이 높다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눈의 검은색 동공은 외부에 빛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동공의 사이즈가 인간의 지능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21년 3월 국제학술지 코그니션에 발표되었고 1845년부터 발행된 역사가 엄청나게 긴 미국의 정말 유명한 대중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그 결과가 2021년 6월 2일 소개되며 여러 언론에서 이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의 일저자인 제이슨 연구는 전세계 공대 최상위권의 명문인 조지아텍의 박사과정 학생으로 인지뇌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 결과와 상관없는 저명한 잡지라던가 아니면 명문대 등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유사과학이라고 욕을 받고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버리실 분들을 조금이나마 잡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의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동공 사이즈가 인지능력과 관련 있는가? 예스. 연구진은 애틀랜타 지역에 사는 18세부터 35세까지의 500명 이상의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동공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약 4분 동안 모니터를 응시하게 하고 트래커 장치가 참가자들의 동공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검은색 동공의 지름을 잰 거죠. 참가자들의 동공의 사이즈는 대체로 2에서 8mm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지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를테면 추론 능력, 집중 능력, 기억력 등을 테스트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동공이 큰 사람일수록 지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과 가장 지능이 낮은 사람은 맨눈으로 봤을 때도 동공의 크기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너무 밝은 곳에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모니터가 너무 밝았을 때는 동공의 크기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레이 정도의 채도가 낮은 모니터를 볼 때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죠. 하나 더, 동공은 나이와도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동공은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지능 때문이 아니라 나이라는 요소를 더하면 지능이랑 동공의 사이즈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나이 때문에 동공이 작게 보인 거 아니냐?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논문을 검수하는 심사위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SCI급 논문으로 출판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저자들은 본인들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가 뭐가 있는지 제3자보다 수백 번은 더 고민합니다. 당연히 나이를 배제하고도 지능은 동공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동공과 지능이 연관이 있었던 걸까? 연구진은 동공의 크기가 스트레스와 공황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뇌 청반이라는 부분의 활동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냅니다. 쉽게 말해서 청반은 정신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뇌가 건강하게 사고하고 목표와 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을 내뿜는다고 하는데요.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뇌와 몸에서 인지, 집중, 학습과 기억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연구진의 가설입니다. 연구진이 판단하기에는 높은 동공 사이즈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 청반 조절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라던가 뇌 활동 등에 큰 도움을 줬다는 거죠. 물론 방금 말했듯 가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진의 추측일 뿐이고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즉 이는 이 연구의 한계입니다. 저는 예전에 검지와 약지로 흡수자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봐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지 그리고 이 검지가 부와 관련이 있다는 손가락 비율에 대한 논문들은 최근 논문들에 의해서 반박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논문을 정답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문은 그저 자신의 의견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논리 정연하고 또 합리적인 데이터를 통해 주장하는 글일 뿐입니다. 물론 SCI급 논문들은 피어 리뷰라고 불리는데요. 즉 동료들에 의해서 그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받은 논문들입니다. 그러나 논문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고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세팅한 실험 조건 하에서 동공의 사이즈와 지능은 관련이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따라서 실험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서 그레이 바탕의 화면을 볼 때 평균 동공 사이즈는 5mm였습니다. 그렇다면 5mm보다 큰 동공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지능이 높을까요? 아니죠. 동공이 작은 사람들도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작은 사람들 보고 지능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눈이 작아도 동공이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공의 크기가, 쉽게 말해서 눈의 크기가 지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손정희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눈빛을 보고 투자를 판단한 것이 그저 단순한 육감이 아니라 과학적인 육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의 눈빛을 무시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물론 경험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귀납 추론들은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1999년 아무것도 없던 알리바바에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630조 원이 넘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마윈의 알리바바는 사업 계획이 없는 40명의 작은 회사였죠. 제가 2천만 달러를 투자한 이유는 마윈의 강렬한 눈빛 때문입니다. 강한 눈, 강하게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